손님, 지금 바로 내리셔야 합니다. 갑자기 택시기사의 목소리가 급박해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뒷차량이 손님을 쫓고 있어요. 승객은 황급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그들의 택시 뒤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며 거리를 좁혔습니다. 빗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이는 거대한 차체. 지금 내리세요. 저 골목으로 뛰어가세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 기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승객은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과연 둘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폭우가 도시를 집어삼키던 밤이었습니다. 서진은 회사 앞 버스 정류장에서 30분째 서 있었습니다. 막차는 이미 떠났고 택시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는 10%를 가리켰고 호출앱은 배차 불가 메시지만 반복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러지? 서진은 작게 중얼거리며 우산을 더 깊이 눌렀었습니다. 빗물이 신발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양말이 축축하게 젖는 감촉이 불쾌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는 속도를 줄이더니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히터 바람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서진은 집 주소를 알려주고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이며 빗물을 밀어냈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렸습니다. 서진은 피곤한 몸을 시트에 기댔습니다. 그녀는 32살 중견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는 카피라이터였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사건도 두드러진 인연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녀는 어린 시절의 기억 일부를 잃었습니다. 12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서진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 누군가에게 끌려갔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 낯선 목소리들, 그리고 공포. 그 이후의 기억은 단편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것, 경찰이 왔다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울먹이는 목소리. 하지만 구체적인 얼굴이나 장소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충격이 컸던 거예요. 내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기억을 지운 겁니다. 서진은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로 20년이 흘렀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고 그녀는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일도 점점 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택시 안에서 서진은 문득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기사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놀람도 호기심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무언가를 마침내 발견한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서진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사는 재빨리 시선을 도로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핸들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턱선에 긴장이 서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 안에는 라디오 소리도 없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서진은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기사는 다시 백미러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게. 그의 눈동자가 서진의 얼굴을 훑쳤습니다. 이마, 눈, 코, 입술. 무언가를 대조하듯 천천히. 서진은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기, 서진이 입을 열려는 순간 기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혹시 20년 전에 성북동에 사셨나요? 서진의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기사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성북동. 그곳은 그녀가 12살 때 살던 동네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손님, 지금 바로 내리셔야 합니다. 갑자기 기사의 목소리가 급박해졌습니다. 네? 무슨, 뒷차량이 손님을 쫓고 있어요. 서진은 황급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그들의 택시 뒤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며 거리를 좁혔습니다. 빗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이는 거대한 차체. 잠깐만요. 제가 왜?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기사는 핸들을 급하게 꺾었습니다. 택시가 갓길로 미끄러졌습니다. 타이어가 빗물을 튕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진의 몸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안전벨트가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길고 날카롭게. 차는 골목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지금 내리세요. 저 골목으로 뛰어가세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시고. 기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5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지친 눈가,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결연함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백미러 너머로 검은 SUV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빨리요. 서진은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빗줄기가 얼굴을 매섭게 때렸습니다. 우산은 택시 안에 두고 왔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머리카락을 타고 목덜미로 흘러내렸습니다. 옷이 순식간에 젖었습니다. 서진은 골목 안쪽으로 달렸습니다. 신발이 무릉덩이를 밟으며 첨벙거렸습니다. 물이 튀어올라 바지를 적셨습니다. 좁은 길 양옆으로 쌓인 쓰레기 봉투들이 비에 젖어 무너져 있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골목 끝을 겨우 비쳤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차 소리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타이어가 노면을 긁는 소리. 서진은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기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쾅!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 서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귀를 때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뒤를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빗소리에 섞여 여러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함 소리, 차 문이 열리는 소리, 무언가 끌리는 소리. 서진은 이를 악물고 계속 달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골목이 끝났습니다. 큰 길이 나타났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네온 사인이 번쩍였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그곳으로 비틀거리며 뛰어들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알바생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숨만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에서 빗물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그녀는 카운터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무릎을 바닥에 대고 웅크렸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편의점 유리창 밖을 내다봤습니다. 빗속의 검은 SUV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밤거리였습니다. 택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배터리 3%가 떴습니다.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입니까? 저 방금 이상한 일을 당했는데요. 통화를 마친 후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쫓았을까? 왜? 그리고 그 택시 기사는 어떻게 알았을까? 백미러 속 그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자신을 알아본 것 같았을까? 그리고 왜 성북동을 물었을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서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택시 번호, 기사의 인상착에, 검은 SUV의 특징. 서진은 기억나는 대로 답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서진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회사에는 병가를 냈습니다. 창문 밖을 볼 때마다 검은 차가 지나가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문을 2번씩 잠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진은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진 씨 맞으신가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침착하지만 조금 떨리는 음성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강도영 기사님의 유족입니다.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도영 기사님이요? 4사흘 전 서진 씨를 태웠던 택시 기사입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되셨나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서진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물건이 있어요. 서진 씨에게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백미러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던 기사의 눈빛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서진은 장례식장 주소를 내려다봤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위치는 서울 외곽이었습니다. 지하철로 1시간 반이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며칠째 그 주소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장례식장에 가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러나 전화를 받은 뒤로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백미러 속 기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성북동에 사셨나요? 그 질문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왜 물었을까요? 그리고 왜 죽었을까요? 서진은 옷장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옷을 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혹시 또 누군가 자신을 쫓는 건 아닐까? 검은 SUV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가지 않으면 평생 궁금할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국화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방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2호실. 문 앞에 고 강도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예상보다 한산했습니다. 조문객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영정사진 속 기사의 얼굴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그는 희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상복을 입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며칠간 울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강민지입니다. 아버지의 딸이에요. 서진입니다. 그날 택시를 탔던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휴대폰에 서진 씨 번호가 저장돼 있었어요.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아니에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선택하신 거예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그녀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빈소와 떨어진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민지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려고 연락했어요. 상자는 낡았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보관함이었습니다. 표면에 긁힌 자국이 여럿 있었습니다. 서진은 상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열어보세요. 서진은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 접힌 쪽지 몇 개,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 사진을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맨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서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아버지가 20년 동안 간직하고 계셨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서진은 사진을 내려놓고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친 필체로 쓰인 글씨였습니다. 20년 전 5월 12일 성북동 골목. 아이 한 명 구함. 다른 아이는 구하지 못함.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이번엔 꼭 지키고 싶었다. 무슨 뜻이에요? 서진이 고개를 들어 민지를 봤습니다. 민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이요? 네, 강준호 아버지보다 11살 어렸어요. 민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 삼촌이 유괴당했어요. 당시 9살이었죠. 같은 날 같은 골목에서 손님도 끌려갔다고 들었어요. 서진은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현장에 있었대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갔대요. 범인들과 싸웠고 서진 씨 구했어요. 하지만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 삼촌은 구하지 못했어요. 범인들이 삼촌을 데리고 도망쳤거든요. 아버지는 서진 씨를 먼저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고 다시 돌아왔을 땐 이미 늦었어요. 서진은 입을 막았습니다. 경찰이 수사했지만 준호 삼촌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어요. 실종으로 처리됐죠. 민지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 속에 사셨어요. 왜 동생을 먼저 구하지 못했을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매일 그 생각만 하셨대요.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삼촌을 잃은 충격으로 1년 뒤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원망하셨죠. 내가 준호를 버렸다고. 가족이 무너졌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이후 택시기사가 되셨어요. 누군가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게 속죄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서진은 상자 속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찍은 거래요. 아버지가 몰래 가지고 계셨어요. 손님 얼굴을 잊지 않으려고요. 왜요? 아버지는 평생 지켜야 할 아이가 있다고 하셨어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삼촌 대신 구한 아이. 그 아이만큼은 끝까지 무사하길 바라셨대요. 그래야 그날의 선택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근에 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민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조직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고요. 20년 전 사건 관련자들을 찾고 있다고요. 무슨 조직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자세히 말씀 안 하셨거든요. 다만 최근 몇 달간 누군가를 계속 찾아다니셨어요. 민지는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찾았어요. 노트를 펼치자 빼곡한 메모가 보였습니다. 날짜, 장소, 차량 번호, 사람 이름들. 그중 형광펜으로 표시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성만. 이 사람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가장 많이 적어둔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기. 민지가 노트 마지막 장을 폈습니다. 서진. 위험. 반드시 보호.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서진 씨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매일 서진 씨 회사 근처에서 대기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을 때 오래된 빚을 갚아야 한다고만 하셨어요.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도 아버지는 우연히 서진 씨를 태운 게 아니었어요. 일부러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서진은 상자를 꽉 쥐었습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어요? 신고하셨어요.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없다고 했대요. 20년 전 사건은 이미 시효가 지났고 최근 움직임도 확실한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했대요. 민지가 서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 움직이셨어요. 서진 씨를 지키려고요. 서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조문객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슬픈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경찰이 뭐라고 했어요? 사고에 대해서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했대요. 상대 차량은 도주했고요. 음주운전이요? 네, 하지만 전 믿지 않아요. 민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서진 씨를 지키려고 일부러 막아선 거예요.
사고가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급하게 차를 세운 기사, 자신을 내보낸 기사, 백미러 속 단단했던 눈빛,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진실이요?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20년 전 사건이 정말 끝난 건지, 그리고 그 정성만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민지는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안에 열쇠가 있잖아요. 아버지 사물함 열쇠예요. 거기 뭔가 더 있을 거예요. 서진은 상자 속 작은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사물함이 어디 있어요? 강남 터미널 근처 코인 락커예요. 번호는 213이에요. 민지가 쪽지에 주소를 적어줬습니다. 서진은 쪽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민지 씨, 네, 정말 죄송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번엔 지켰으니까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작게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원하셨던 거예요. 누군가를 끝까지 지키는 것. 서진은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 서진은 다시 한번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강도영 기사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조금 이해됐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20년 전 끝내지 못한 약속을. 장례식장을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진은 가방 속 상자를 만졌습니다. 작은 열쇠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도영 기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을 지켰습니다. 이제 서진이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 그것만이 기사에게 보답하는 길이었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강남 터미널 코인 락커. 지도가 떴습니다. 그녀는 지하철역을 향해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남 터미널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서진은 지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코인 락커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번호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205, 208, 210, 213. 서진은 멈춰 섰습니다. 회색 금속 문이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손에 든 열쇠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열쇠를 넣었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사 크기의 갈색 봉투였습니다. 무게가 제법 나갔습니다. 서진은 봉투를 꺼내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신문 스크랩, 출력된 기사들, 손으로 쓴 메모들, 그리고 몇 장의 사진. 첫 번째 신문 기사를 펼쳤습니다. 성북동 일대 아동 연쇄 실종 사건, 경찰 수사 난항. 날짜는 20년 전 5월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성북동 일대에서 초등학생 2명이 실종됐다. 첫 번째 실종은 지난 5월 5일, 두 번째는 5월 12일 발생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서진은 손을 멈췄습니다. 5월 12일.
그날이었습니다. 다음 기사를 펼쳤습니다. 실종 아동 중 1명 무사 구조, 나머지 1명은 여전히 실종. 5월 12일 실종된 2 아동 중 1명이 인근 주민의 신고로 무사 구조됐다. 구조된 아동은 서모 양열두로 충격으로 정확한 진술이 어려운 상태다. 나머지 1명인 강모 구나업은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다.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모 군, 강준호였습니다. 다음 기사들을 차례로 읽었습니다. 실종 아동 강군, 1달째 소식 없어. 성북동 실종 사건, 미제로 남나. 유괴혐의 조직 검거 그러나 아동 소재 파악 못해. 마지막 기사에는 작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경찰에 연행되는 남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도영 기사가 형광펜으로 한 사람의 얼굴을 표시해 뒀습니다. 그 옆에 작게 써놓은 이름, 정성만. 서진은 그 얼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40대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거친 인상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도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메모를 펼쳤습니다. 정성만, 당시 38세, 불법 추심 조직 하부 조직원, 체포 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 이후 조직 탈퇴, 현재 중고차 매매업 운영. 서진은 다음 메모를 읽었습니다. 20년 전 사건 당시 정성만은 서진의 아버지를 협박 중이었음. 아버지가 사채를 갚지 못하자 딸을 인질로 잡으려 함. 같은 날 강준호도 유괴됨. 우연인가? 계획인가? 서진은 숨을 참았습니다. 아버지. 그녀는 아버지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1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사건 이후 아버지에 대해 말하기를 꺼렸습니다. 사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서진은 몰랐습니다. 다음 메모를 읽었습니다. 정성만 최근 재판 진행 중. 횡령 및 폭력 혐의. 20년 전 사건 관련 증거 제출 가능성 있음.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당시 목격자.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격자 자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성만은 그녀가 기억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메모를 펼쳤습니다. 서진을 지켜야 한다.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시는 아이를 잃어서는 안 된다. 서진은 메모를 내려놓았습니다.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어린 남자아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9살 아이. 강준호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건물 외관이었습니다. 낡은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성 중고차 매매 상사. 세 번째 사진은 차량 번호판이었습니다. 검은색 SUV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은 그 번호판을 봤습니다. 그날 밤 자신을 쫓던 차였습니다. 서진은 터미널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20년 전 아버지의 빚, 자신과 준호의 유괴, 정성만, 그리고 강도영 기사의 죽음. 모든 것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서진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봉투 안의 자료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정성만 재판. 기사가 떴습니다.
전 폭력 조직원 정성만 횡령 폭력 혐의로 재판 진행 중. 기사를 읽었습니다. 정성만은 지난해 동업자를 폭행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의 과거 전과를 고려해 중형을 구형할 예정이다. 재판은 다음 달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진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저런 인간은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함. 과거에도 문제 많았다던데.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래요.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목격자를 제거하기 위해. 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검은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가야 할까요? 하지만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20년 전 일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봉투 속 자료들은 강도영 기사의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서진은 다시 메모를 읽었습니다. 20년 전 사건 당시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걷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진은 멈춰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진 씨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거친 음성이었습니다. 서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누구세요? 오래전 일을 기억하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20년 전 말입니다. 성북동에서 있었던 일. 서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왜 전화하셨어요? 만나고 싶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무슨 이야기요? 서진 씨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강도영이라는 택시 기사가 왜 죽었는지.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당신이 정성만이군요. 전화 너머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리하시네요. 역시 그 아이 맞습니다. 무슨 원하는 게 뭐예요? 간단합니다. 서진 씨가 가진 것들을 모두 넘기세요. 강도영이 남긴 자료들 전부요. 만약 거절하면? 거절은 없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진 씨는 선택할 수 있어요. 조용히 넘기고 평범하게 사실지 아니면. 말이 끊겼습니다. 서진은 기다렸습니다. 20년 전처럼 될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차들이 달렸습니다. 세상은 평범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를 넘기면 안전할까요? 아니었습니다. 정성만은 목격자를 두려워했습니다. 자료를 넘겨도 그녀를 살려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에 가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20년 전 사건은 시효도 지났습니다. 강도영 기사의 죽음도 음주운전 사고로 처리됐습니다. 경찰이 믿어줄까요? 서진은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가족은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런 일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서진은 봉투 속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메모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아까는 보지 못했던 쪽지였습니다. 봉투 밑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만약 서진이 이걸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떠난 뒤일 것이다. 미안하다. 너를 더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20년 전 내가 본 것을 기억해내라. 그것이 유일한 증거다. 서진은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기억해내라. 하지만 어떻게요?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충격으로 뇌가 기억을 지웠다고. 다시 떠올릴 수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20년 전, 12살, 성북동 골목. 무언가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공간, 낯선 목소리들, 그리고 안 돼. 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방금 무엇을 본 걸까요? 다시 눈을 감으려 했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날의 공포가 다시 밀려올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맞서 싸울 것인가?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기억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기억 회복. 여러 기사가 떴습니다. 심리치료, 최면치료, 인지행동치료. 서진은 하나씩 읽었습니다. 그중 한 병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트라우마 전문 신경정신과. 서진은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예약하고 싶은데요. 어떤 증상이신가요? 20년 전 일을 기억하고 싶어요. 상담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강도영 기사가 목숨을 걸고 지킨 것, 강준호가 돌아오지 못한 것, 그리고 자신이 잃어버린 기억. 이 모든 것의 끝을 봐야 했습니다. 서진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두렵지만 도망치는 것은 더 두렵다는 것을.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서진은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문진표를 내려다봤습니다. 빈칸들이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치료받고 싶은 증상? 서진은 펜을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썼습니다. 20년 전 기억 상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습니까? 12살 때.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서진은 펜을 멈췄습니다. 유괴. 그 단어를 쓸 수 없었습니다. 사고라고만 적었습니다. 서진 씨,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서진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서진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김서진 씨 맞으시죠? 네, 저는 정민수 원장입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의사는 문진표를 읽었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20년 전 일을 기억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왜 지금이신가요? 20년이 지났는데.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기억이 필요해졌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서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괴당한 일, 구조된 일, 그 뒤로 기억이 사라진 일. 의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메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마주치며 들었습니다. 그 기억을 되찾고 싶으신 이유가 뭔가요? 서진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다고, 목숨이 위험하다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서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저를 지키려다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 진실을 알고 싶으신 거군요. 네, 의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진 씨, 트라우마로 인한 기억 상실은 뇌의 방어 기제입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기억을 차단하는 거죠. 알아요. 예전에도 들었어요. 그럼 이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그 기억을 억지로 되찾으려 하면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의사는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그날의 공포를 다시 마주할 준비가요? 서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네, 치료는 며칠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첫날은 상담이었습니다. 서진의 어린 시절, 가족관계, 사건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날은 이완 훈련이었습니다. 호흡법을 배웠습니다. 몸의 긴장을 푸는 법을 익혔습니다. 셋째 날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최면 치료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서진은 긴장했습니다. 무섭지 않을까요? 제가 옆에 있습니다. 언제든 멈출 수 있어요. 준비되면 시작하겠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서진은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과거로 돌아갑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12살의 서진이 되어보세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담벼락, 쌓인 쓰레기 봉투들. 어디에 있나요? 골목이요.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계속하세요. 서진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을 쓰고 걷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남자 2명이 다가왔습니다. 무서워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요. 그 남자들이 뭐라고 했나요? 아저씨가 기다린대요. 같이 가자고 해요. 아저씨요? 네, 아빠가 빚이 있대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망치고 싶은데 못 움직여요. 다리가 안 움직여요. 괜찮아요. 그 다음은요? 손을 잡아요. 아파요. 끌고 가요. 서진의 몸이 떨렸습니다. 다른 아이도 있어요. 다른 아이요? 네, 남자예요. 울고 있어요. 저보다 어려 보여요. 그 아이는 어디서 왔나요? 모르겠어요. 이미 잡혀 있었어요. 차 안에 있었어요. 서진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너무 힘들면 멈춰도 됩니다. 아니에요. 계속할게요. 차는 어디로 갔나요? 잘 모르겠어요. 한참 갔어요. 어두운 곳이에요. 건물 같아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단편적인 장면들만 떠올랐습니다. 남자들이 싸워요. 소리 질러요. 아빠 이야기를 해요. 돈 이야기를 해요. 누가 싸웠나요? 모르겠어요. 얼굴이 안 보여요. 목소리만 들려요. 서진의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누군가 들어와요. 문이 벌컥 열려요. 누가 들어왔나요? 젊은 남자요. 소리 질러요. 아이들을 놓으라고요. 그 남자가 누구죠?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싸워요. 막아요. 저한테 오라고 손짓해요. 그래서요? 달려가요. 손을 잡아요. 따뜻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밖으로 나가요. 뛰어요. 계속 뛰어요. 다른 아이는요? 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뒤에 있어요. 울고 있어요. 손을 뻗어요. 살려달라고 해요. 그런데요? 못 가요. 그 남자가 저만 데리고 가요. 먼저 너를 안전하게라고 해요. 서진은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못 데려왔어요. 괜찮아요. 서진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의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이제 천천히 돌아올게요. 셋을 세면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서진은 눈을 떴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치료실을 나와 복도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강도영이 어떻게 자신을 구했는지, 준호를 구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서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 씨, 네, 서진 씨. 기억이 돌아왔어요. 정말요? 내 아버지가 저를 먼저 구하셨어요. 준호를 놔둔 게 아니라 저를 먼저 안전하게 한 거예요. 민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아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다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기억이 더 떠올랐어요. 얼굴들이 보여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남자가 3명이었어요. 한 명은 나이가 많았어요. 40대쯤? 그 사람이 우두머리 같았어요. 특징을 기억하세요? 눈이 차가웠어요. 제가 무서워하는데도 웃었어요. 서진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정성만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의사는 사진을 봤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이 사람이 저를 차에 태웠어요. 준호도요. 그럼 경찰에 가야겠네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는 복잡했습니다. 서진은 민원실에서 기다렸습니다. 20분 뒤 형사가 나왔습니다. 김서진 씨 맞으시죠? 들어오세요.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형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신고하러 왔어요. 20년 전 유괴 사건에 대해서요. 형사는 눈썹을 올렸습니다. 20년 전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제 목숨을 위협한 사람에 대해서도요. 서진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강도영 기사의 죽음, 남겨진 자료들, 정성만의 협박, 그리고 되찾은 기억. 형사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서진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강도영 기사님이 모은 자료들이요. 그리고 제 증언이요. 형사는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20년 전 사건은 시효가 지났어요. 하지만 최근 협박과 강도영 씨 사망 건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정성만이라는 사람을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형사가 서진을 봤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했어요. 네. 강도영 씨 택시와 충돌한 차량이 있었어요. 검은색 SUV. 서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차량 번호를 추적했더니 정성만 명의더군요. 그럼
사고가 아니었어요. 의도적 충돌이었습니다. 형사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정성만은 현재 재판 중이에요. 횡령과 폭력 혐의. 그런데 최근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했대요. 무슨 증거요? 20년 전 사건 관련 자료래요. 당시 조직 내부 문서가 나왔대요. 서진은 숨을 참았습니다. 누가 제출했어요? 익명이래요. 하지만 타이밍이 묘하죠. 강도영 씨가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강도영 기사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증거를 경찰에 넘긴 것, 서진을 지키면서 동시에 진실도 밝히려 했던 것. 정성만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강도영 씨를 막으려 했던 거고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격자인 당신까지 제거하려 했던 거죠.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정성만을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살인 미수와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요.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강도영 씨가 하신 일이죠. 우린 뒤늦게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끝났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서진 씨 뉴스 봤어요? 아니요. 무슨 뉴스요? 정성만이 체포됐대요. 지금 속보 뜨고 있어요. 서진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떴습니다. 전 폭력 조직원 정성만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 20년 전 아동 유괴 사건의 용의자였던 정성만이 최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그가 당시 사건의 목격자를 제거하려 했다고 밝혔다. 서진은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민지 씨, 네, 아버지께서 해내셨어요. 내 아버지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셨어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강도영 기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백미러 속 단단했던 눈빛,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던 사람. 감사합니다. 서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린 날 서진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은 엄숙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정성만이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습니다.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는 방청석을 둘러봤습니다. 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입술이 비틀렸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20년 전 조직 내부 문서, 강도영 기사가 수집한 자료들, 사고 당시 CCTV 영상, 그리고 서진의 증언.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목격자의 기억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피고인의 차량 번호가 사고 현장에서 확인됐습니다. 피고인의 휴대폰 위치 기록도 일치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직접 협박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최후 진술 기회를 줬습니다. 정성만이 일어섰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정성만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진짜로.
법정을 나와 복도에 섰습니다.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민지 씨도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회사도 복귀해야 하고요. 그러시겠네요. 민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요. 뭔데요? 아버지 유품이에요. 서진 씨에게 드리고 싶다고 하셨대요. 서진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작은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서진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을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더 일찍 말하지 못해서 20년 전 나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두 아이 중 한 명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잃었습니다. 평생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았으니까요. 당신이 행복하게 살아주는 것, 그것이 내 선택의 의미입니다. 부디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세요. 당신은 살아남을 자격이 있습니다. 강도영.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지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 씨가 무사하니까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서진은 성북동을 찾았습니다. 20년 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은 많이 변했습니다. 낡은 건물들은 헐리고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골목의 모양은 그대로였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던 날, 우산을 쓰고 걷던 길, 뒤에서 들린 발소리,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예전엔 없던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준호야, 서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그날 함께 나오지 못해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내 영은 끝까지 너를 찾으려 했어. 나를 지키면서도 너를 잊지 않았어. 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돼.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로 복귀한 첫날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서진 씨, 괜찮아요?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이제 괜찮아요.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밀린 업무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서진은 주머니에서 강도영의 메모를 꺼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부디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세요. 서진은 메모를 접었습니다.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네, 그럴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구름이 흘렀습니다.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택시를 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압구정동이요. 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문득 백미러를 봤습니다. 기사는 평범한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서진은 다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강도영 기사의 얼굴을, 그날 밤 빗속에서 자신을 지키던 그 눈빛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가 마지막 기록에 남긴 말이었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작은 목소리여서 기사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 말은 여기 있지 않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에 다녔습니다.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주말에는 영화를 봤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에. 어느 날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 씨 시간 되세요? 네, 왜요? 아버지 기일이에요. 함께 가실래요? 서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네, 갈게요. 묘지는 조용했습니다. 강도영 기사의 묘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그가 웃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꽃을 놓았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기사님,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약속할게요. 행복하게 살겠다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보답이니까요. 민지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 씨도 행복하세요. 아버지가 그걸 원하실 거예요. 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갈까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네,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백미러 속 단단했던 눈빛이. 서진은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택시를 탔던 순간, 백미러에 비친 낯선 눈빛.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눈빛이 무엇이었는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놀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끝내지 못한 약속을 완성하겠다는 그 결심 덕분에 서진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비가 내리는 창문 너머로 서진은 거리를 바라봅니다. 택시들이 지나갑니다. 그중 어딘가에 누군가를 지키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서진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강도영 기사는 죽음을 맞은 게 아니라고. 어린 날의 약속을 완성한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편히 쉬고 있을 거라고. 창밖으로 비가 내립니다. 그러나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빗소리는 이제 위로처럼 들립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